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발생되는 쓰레기들, 그렇다고 무조건 당연한 것일까요?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일상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 일회용 물품 관련한 폐기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만들어내면서도 탄소 배출이 되고, 그리고 썩으면서도 탄소 배출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을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소각을 한다. 그러면 또 탄소 배출이 되고, 네, 이게 엄청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나날이 증가한 쓰레기들은 이제 인간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한 달 평균 1인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27kg 이상. 그런데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폐기의 대상이 맞는 걸까요?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는 데다 재활용으로 배출된 종이조차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종이 폐기물도 다 같은 종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종이류의 폐기물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쇄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박스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종이가 일반 종이가 아니라 이제 코팅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또 코팅되어 있는 그런 그 종이류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종이컵이 될 거고, 그 이외의 거는 저희가 이제 상품을 포장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종이류. 네, 거기 보시면은 상품이 잘 보일 수 있게 비닐 코팅 같은 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가면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거기에 같이 이제 연관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종이컵. 2021년 우리나라에서만 84억 개나 소비됐다는데요. 하지만 종이컵의 재활용률은 5%가량, 대부분의 종이컵은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네요. 수소문 끝에 한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친환경 종이 제품을 만든다는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네, 전반적으로 코팅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일단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친환경 종이컵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 봤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종이컵입니다. 대체 이곳만의 비밀은 뭔가요? 종이컵에다가 플라스틱을 붙여 넣은 것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냥 종이컵입니다. 그거는 한번 붙어 있기 때문에 종이와 플라스틱이 분리가 되지 않는데, 저희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종이컵에 플라스틱을 집어넣은 상태이지만 수용성으로 물에 의해서 플라스틱과 종이가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용입니다. 종이컵에 플라스틱을 입혔는데 물로 분리가 된다고요? 평범하게 만들어진, 게다가 생긴 것마저 평범한 이 종이컵의 비밀이라는데 눈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연구실을 찾았는데요. 특별한 코팅액을 만들어낸 곳이라고 합니다. 비밀을 밝혀주시죠. 먼저 두 가지 종이컵을 조각 내 해리시킵니다. 뽀얀 색깔의 이물질이 전혀 없는 것이 친환경 종이컵. 그리고 옆에 놓인 이것이 시판 중인 종이컵을 해리시킨 건데요. 이것이 바로 코팅된 플라스틱. 이제 그런 플라스틱이 이제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뭐 아시겠지만, 뭐 종이가 이제 재활용되지 않고 뭐 마지막에 이제 매립지에 묻힌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버려져서 이제 외부로 나간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들도 이제 일반 풍화 과정을 겪게 되겠고, 네, 그런 풍화 과정에서 이제 또 플라스틱으로 이제 재생산이 돼서 이제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일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물, 넓게는 이제 바닷가까지 흘러갈 수도 있겠죠.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해양으로 나갔을 때 그런 해양 생물들이 먹었을 때 생식이라든지 그런 번식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그 논문이 이제 2022년도에 나왔었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플라스틱이 있으면 이제 뭐 P다, PET다, 뭐 PS다, 폴리스타이렌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걔네만 순수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성들을 이제 개선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첨가되는 물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첨가되는 뭐 프탈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비스페놀 계열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 걔네들이 또 이제 내분비계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이제 또 그 환경으로 같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형물질 25%와
물 75%로 구성된 친환경 수용성 코팅액을 개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종이컵들은 전부 폐기물에서 태워지게 되는데 이제 그 종이컵도 전부 그러니까 종이컵 말고도 뭐 라면 컵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제 모든 음식물이 담기거나 음료수가 담기는 종이컵들은 다 재생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종이에 친환경 수용성 코팅액을 입혀 내열성을 높이고 내수성, 내유성까지 높인 특별한 종이 제품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작진이 해당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더니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장과 연구소 등을 연결해 화상회의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친환경 종이 제품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뭐 환경보호 단체 운동가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자원의 재생 그리고 리사이클 이런 에코 이런 페이퍼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자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새롭게 다짐하면서도 최대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고려한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즘 핫한 ESG 관련 포럼이 열려 한 사장을 찾았는데요. 교수님,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ESG 대체 어떤 건가요? ESG는 이제 그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의 이 요소를 기업 경영, 전략과 또는 사업 계획에 녹여서 ESG를 실천하도록 기업한테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지고 ESG 사례 발표 시간인데 저분 어째 낯이 익죠? 친환경 종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대표님이시군요. 이 기존 컵을 물로 이렇게 헬이라고 이렇게 파보면 피 코팅막이 있는 거예요. 피 코팅막이 있는데 저희는 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물처럼 분해돼 갖고 재생할 수 이게 펄프를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서 환경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직접 이런 포럼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길이 지구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구 환경을 위한 ESG 포럼은 한참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분리 배출입니다. 먼저 골판지류, 그러니까 택배 상자류는 테이프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합니다. 통장도 깨끗하게 떼야겠죠. 신문이나 책자의 경우 스프링과 같은 다른 재질은 제거한 다음 종이류만 배출합니다. 우유팩과 종이컵류는 먼저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반 우유팩인지 멸균 우유팩인지 구별해 배출하면 되는데요. OBS에서도 캠페인 중인 필환경, 환경을 필수로 생각해야 한다는 환경운동인데요. 친환경이 개인이 실천하는 환경 문제였다면 이제 미래 세대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하는 것이 필환경 운동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미래,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